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6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간호사, 사회성, 범스카우트입니다. 가천대 간호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한림대 간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이 되면서 어머님도 같이 고3 학부모가 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초조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된 저희 딸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해만 잘 보내시면 될 텐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은 최용석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최용석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를 꿈꾸는 준비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키워드는 간호사, 사회성, 그리고 범스카우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범스카우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범스카우트가 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스카우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수영 등 이러한 실기나 이런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스카우트 단원에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이 되는 단계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먼저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부터 살펴주시죠. 70대 30으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자, 최용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이제 높은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이 학생의 경우는 학생부 내신이 이제 평균 3등급대이고 수능도 평균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시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천대 종합전형, 가천대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 성적이 91%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정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이제 정시로 가게 될 경우를 고려했을 때 6월 모의고사에서 한 6만여 명,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추가로 6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다시 수능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 성적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스카우트나 이런 활동들을 고려했을 때 수시에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 조금 더 유리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려대와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능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한 2등급 중반이거든요. 학생에 비해서 1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요강을 보게 되면은 1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0.5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비율이 60%이기 때문에 한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3점입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적성전형의 한문항 점수가 3점짜리와 4점짜리이기 때문에 한문항 정도를 더 맞게 되면은 내신 1등급 정도를 충분히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성고사에 대한 건 화면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적성우수자 전형에서 이 간호학과의 합격자 성적입니다. 인문계 이제 학생이 이제 인문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29명을 모집했고 경쟁률은 53.2대 1이었습니다. 내신 평균은 2.6등급이고 합격자 평균 문항수는 50문항 중에서 42.1문항이고요.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84.1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학과들이 80점 정도면 합격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호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대략 한 85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적성고사 전형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아마도 우리 학생이 이제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을 1순위로 좀 꼽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한 2순위 전형은 어떤 것이 될까요? 2순위 전형도 학생이 이제 희망한 가천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2016학년도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보게 되면 최초 이제 합격해서 합격이 발표된 126명 학생 중에 여학생이 118명이고 남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중에 3등급 이하 학생이 25% 이상으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에서는 서류평가 항목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내가 가천대에서 평가되는 항목들,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약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을 보게 되면 인성,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 능력,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학과 특성상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교 학업생활 중에서 자연계 교과를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과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마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운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목들에서 내가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순위, 2순위까지 알아봤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3순위 어떤 전형인가요? 3순위는 역시 학생이 지원한 한림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종합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시에는 불리하고 수시에서는 교과전형으로 간호학과를 가기에는 합격자 성적이 대단히 높은 관계로 학생이 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간호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및 적성, 성장 잠재력, 자기주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내용은 가천대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아마 가천대 설명 내용을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림대의 경우 작년에는 잠재 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 서류 50 더하기 면접 50으로 선발을 했는데, 2017학년도에는 전형 명칭이 학교생활 우수자로 변경되면서 반영 방법도 1단계 서류 100%는 동일한데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이 50대 50에서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작년도 자료는 아직 이제 대학에서 발표가 안 됐고요. 한림대학교 대학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전년도 전형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합격자 성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간호학부의 경우 작년에 이제 2015학년도에 28명을 선발해서 경쟁률은 11.6대 1이고요. 최종 예비 순위는 17번까지 추가로 합격을 했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학생부 성적은 평균 3.11등급, 최저는 3.75등급이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는 역시 3.75등급까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현재 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성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부 성적 보기 전에 모의고사 성적을 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가요? 네,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예상 등급이 국어와 3, 그 다음에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 3등급, 사회문화 4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는 아마 등급 컷에 걸려서 최종 성적이 나오면 2등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우리 학생 이제 살펴볼게요. 작년 11월과 그리고 이번 3월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네, 국어 성적의 경우는 3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55점에서 74점으로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 사회문화는 1등급에서 4등급, 생활과 윤리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수학이 대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아마 수학에 좀 더 집중하느라 그랬는지 다른 영역의 성적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네. 조금 출렁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이제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모집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간호학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이제 정식 성적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성적을 보게 되면 4개 영역의 합이 학생의 경우는 30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략 238점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 가천대 간호학과는 351점, 한림대 간호학과는 3개 영역인데 251점으로 학생하고 굉장히 큰 점수차가 나죠. 그러니까 수시에는 지원 가능해도 정시에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309점대에서는 이제 다군의 계명대, 가군의 공주대, 동아대, 나군의 전북대 정도가 있고요. 308점으로는 군포에 있는 한세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부산 가톨릭대 정도가 이제 308점, 307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04점, 좀 이제 한 2점 정도 낮췄죠. 여기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가 가군에 있고 다군의 부경대, 그리고 조금 낮은 303점대 다군의 인천 가톨릭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마 4월 말경이 되면은 대입정보 포털이라든가 이쪽에서 추가로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지역 교육청에서 그런 전년도 합불 자료에 대한 것들 프로그램들이 공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 학생부에 대한 성적을 볼게요.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시죠. 네, 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과 성적을 보게 되면 영어는 3.25등급, 그 다음에 수학도 3.25등급, 국어가 3.75등급, 사회 4등급에서 평균 3.65등급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요거는 단위수를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위수를 계산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요.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국어 성적이 4, 3, 3, 5, 수학이 5, 4, 3, 1. 그러니까 수학 성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국어는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갔고, 영어는 3, 3, 3, 4로 꾸준히 유지하다가 이제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학생의 강점은 이제 수학의 성적이 올라가고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성적이 상승된 부분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수학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교과 성적이 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모의고사나 지금 교과 성적이나 네. 우리 학생이 수학이 너무 좋았는지 네. 흥미를 느꼈는지 수학에 치중하느라 다른 과목들을 조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제 그 성적 향상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다른 영역, 지금 국어나 영역이 좀 하락세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성적 반등을 이뤄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이제 성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학을 올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들도 쭉쭉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용석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2학년 동안 이제 메딕스라고 하는 의학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자율 동아리에서 소논문 쓰기 활동을 했어요. 이 중에서도 간호학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원인과 실태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쪽에서 전공적 합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네.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봉사사항이 있어서 구름으로 보통으로 봤는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수상 경력의 경우는 상위 1, 2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수상이 많지만은 학생이 지원하고, 아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 3등급대 애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성적이 없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봉사활동의 경우는 구름 보통으로 했습니다. 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는, 그다음 스카우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스카우트 활동을 하거나 또는 범 스카우트를 따면서 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특기사항 기록들이 추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등에서 그런 자신만의 강점들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이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간호학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은 이제 B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겠지만 자율활동이 학교활동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에서 학생의 어떤 특성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학년이지만은 3학년 자율활동 기간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율활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도 이제 B라고 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엔 총 10건의 독서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이 인문 분야의 독서고 전공 관련에 대한 독서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또 아쉬운 거는 진로활동 기록을 보게 되면은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를 읽고 발표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독서활동 상황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이 부분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활동하거나 책을 읽은 것들은 반드시 기록이 되었으면 하고 가능하면 공통사항보다는 그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연과 간호학과 쪽을 가니까 그거는 이제 뭐 공통의 기록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살펴주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학생이 지망한 대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천대 적성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천 프론티어, 그리고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충 더 추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적성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리고 지원하는 이제 2016학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6등급 정도 되고요. 학생은 이제 3등급 되기 때문에 한 1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를 더 맞게 되면은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했으면 그때 참가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따라서 매년 3월 말일까지 각 대학에서 실시한 대학별 고사, 면접, 적성고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께 올라와 있고요. 이달 말에는 3월 31일까지 2016학년도 적성고사 문제에 대한 출제 방향이라든가 어디에서 출제했고 거기에 대한 해설, 문제 분석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대학인 가천대 간호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2016학년도에는 40명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60과 적성 4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 국어, 수학, 영어로 해서 50문항에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등급간 점수를 보게 되면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0.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0.5점이 아니고 3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 한 문항의 점수는 3점과 4점이기 때문에 한 문항 정도면은 내신 1등급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거는 교과 성적의 향상과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가천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1학기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과 더 추가 내용들 이메일로 잘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꼼꼼하게 학생이랑 같이 살펴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어머니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2 학생 1명, 고3 학생 1명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 듣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3월이 되어서 이제 긴장감 속에 생활하고 있을 텐데요. 너무 긴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이제 운동이라든가 또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완하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최용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류상윤 선생님의 3월 학력평가 분석 국어를 주제로 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